혹시 지금 감당하기 힘든 빚 때문에 온갖 잘못된 정보 속에서 헤매고 계신가요? 괜찮습니다. 오늘은요, 그 복잡한 생각들을 싹 걷어내고 막연한 두려움 대신 정확한 사실을 바탕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길을 제가 하나하나 짚어드릴게요. 자, 다시 일어서려면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바로 이 용어부터 바로잡는 겁니다. 우리는 흔히 신용불량자라는 말을 쓰잖아요. 근데 이건 사실 법적인 용어도 아니고 그냥 부정적인 낙인일 뿐이에요. 이제부터는 채무불이행자라는 정확한 법적 용어로 생각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정확히 알아야 문제를 해결할 실마리가 보이거든요. 그럼 채무불이행자가 대체 뭘까요? 이게 그냥 은행에서 당신 돈 안 갚았네요 하고 딱지 붙이는 게 아니에요. 아주 중요한 건데요. 이건 법원의 명령을 통해서 채무불이행자 명부라는 곳에 이름이 올라가는 말 그대로 공식적인 법적 절차라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고요? 법적인 문제라는 건 반드시 법적인 해결책이 있다는 뜻이니까요. 많은 분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이거죠. 채권자가 마음만 먹으면 나를 당장 채무불이행자로 만들어버리는 거 아닐까 하는 걱정요. 근데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채무불이행자가 되는 데는요, 아주 엄격하고 정해진 법적 절차가 있어요. 자, 그게 뭔지 한번 볼까요? 자, 이 과정을 한번 보세요. 먼저 채권자가 소송 같은 걸 통해서 법적인 근거, 그러니까 집행권원이란 걸 받아내야 해요. 근데 그걸로 끝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도 무려 6개월이나 빚을 못 갚아야 그제서야 법원에 이 사람 명부에 올려주세요 하고 신청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엔 법원이 그래, 올려라 하고 승인까지 해야 끝납니다. 보세요. 각 단계마다 시간이 꽤 걸리죠? 이게 뭘 의미하겠어요? 바로 우리에게 대응하고 해결책을 찾을 시간과 기회가 있다는 겁니다. 자, 하지만 만약에 명부에 이름이 올라갔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타격이 큽니다. 신용카드, 대출은 물론이고 거의 모든 금융거래가 꽉 막히게 되거든요. 사실상 금융생활이 올스톱 되는 거죠. 그럼 지금부터 진짜로 어떤 일이 생기고 또 어떤 건 그냥 헛소문인지 하나씩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채무 문제 있을 때 가장 많이들 걱정하시는 소문, 바로 이거죠. 빚 있으면 출국 금지 당하는 거 아니야? 와, 생각만 해도 아찔한데요. 과연 이게 진짜 사실일까요? 제가 오늘 정확하게 팩트 체크해 드립니다. 결론부터 딱 말씀드릴게요.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그런 빚, 그러니까 은행 대출이나 카드값, 개인한테 빌린 돈 같은 일반적인 채무로는요, 출국 금지 안 당합니다. 그럴 일은 없어요. 아니, 그럼 출국 금지는 대체 누가 당하는 거냐고요? 자, 여기 보시면 명확해요. 아주 특별한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예를 들어 세금을 어마어마하게 막 5천만 원 이상 체납했다거나 아니면 형사사건에 연루돼서 재판을 받고 있다거나 이런 식으로 국가가 직접 나서는 아주 심각한 상황이 아니면 일반적인 빚 문제로는 해당 사항이 없다는 거 꼭 기억하세요. 물론 출국 금지는 아니라고 해도 현실적으로 불편한 점들이 왜 없겠어요? 당장 내 이름으로 핸드폰 개통하는 것부터 막히니까요. 또 금융회사 같은 곳에 취업할 때 좀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뭐다?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후불포너 안 돼도 선불포너는 얼마든지 가능하고요. 취업에 필요한 보증보험료는 나라에서 대신 내주는 제도도 있어요. 길이 아예 없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 지금까지는 채무불이행의 좀 어두운 면, 그 현실적인 어려움에 대해 이야기했죠? 그럼 지금부터는요,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법이라는 게요, 무조건 빚 갚으라고 압박만 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채무자의 최소한의 삶을 지켜주기 위한 아주 강력한 방패를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의 생존권을 지켜줄 법적 보호장치들,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이 숫자 185만 원 꼭 기억해 두세요. 이게 바로 그 어떤 채권자도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대한민국 법이 보장하는 여러분의 최소 생계비입니다. 통장에 딱 이 돈이 있다면 이건 압류 대상이 아니에요. 말 그대로 여러분의 생명줄인 셈이죠. 법률 용어로는 이걸 압류 금지 채권이라고 불러요. 말이 좀 어렵죠? 근데 뜻은 아주 간단합니다. 당신이 아무리 빚이 많아도 최소한 먹고 살 돈은 국가가 반드시 지켜주겠다 하는 약속이에요. 아주 중요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질문이 하나 나옵니다. 그럼 이 185만 원, 자동으로 보호가 되는 걸까요? 계좌에 돈이 있으면 은행이 알아서 이건 압류하면 안 되는 돈이네 하고 지켜줄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정말 많은 분들이 엄청난 실수를 하십니다. 정답은 아니오입니다. 이게 바로 가장 위험한 함정이에요. 당연히 보호되겠지라고 생각하는 순간 큰일 나는 겁니다. 현실은요, 채권자가 압류를 걸면 은행은 일단 계좌에 있는 돈을 몽땅 싹 다 묶어버려요. 185만 원이고 뭐고 가리지 않고요. 그 다음에 내 돈 185만 원을 되찾으려면 개인이 직접 아주 복잡하고 머리 아픈 법적 절차를 밟아야만 합니다. 바로 이런 문제, 이런 보호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법이 계속해서 발전해왔습니다. 이걸 보시면 딱 이해가 되실 거예요. 옛날에는 일단 돈이 묶이고 나면 힘들게 싸워서 찾아와야 했죠. 지금은 일부 취약계층을 위한 행복지킴이 통장이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드디어 2025년부터는 모든 국민이 사용할 수 있는 생계비 계좌, 일명 압류방지 통장 제도가 시행됩니다. 이건 뭐냐? 압류가 들어오기 전에 미리 내 생계비를 보호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사후 약방문이 아니라 사전 예방으로 바뀌는 엄청난 변화입니다. 자, 이제 도저히 내 힘만으로는 이 빚을 감당할 수 없겠다 싶은 상황에 이르렀을 때 절대 여기서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나라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공식적인 길, 일종의 재기 지도를 마련해 놨거든요. 지금부터는 그 여러 갈래 길 중에서 나에게 맞는 길이 어떤 길인지 그 지도를 한번 펼쳐보겠습니다. 길은 크게 두 갈래로 나뉩니다. 아주 쉬워요. 첫 번째는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서 채권자들과 협상을 하는 길. 그리고 두 번째는 협상이 안 될 때 법원으로 가서 법의 힘으로 해결하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대화로 푸느냐, 법으로 푸느냐, 이 두 가지 큰 흐름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바로 이 표가 여러분의 상황에 딱 맞는 길을 찾아줄 나침판입니다. 보시면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하는 방법이 3가지, 법원을 통하는 방법이 2가지, 총 5가지가 있죠. 복잡해 보이지만 간단해요. 내가 연체한 지 얼마나 됐는지, 꾸준한 소득이 있는지, 그리고 원금 탕감에 필요한지 이런 내 상황을 이 표에 하나씩 대입해 보세요. 그럼 나는 이걸 해야겠구나 하고 길이 보일 겁니다. 자, 이제 우리가 필요한 정보는 거의 다 알게 됐습니다. 그럼 마지막 단계는 뭘까요? 바로 이 정보들을 가지고 나의 상황에 직접 적용해보는 겁니다. 스스로에게 올바른 질문을 던져서 나에게 가장 좋은 길이 무엇인지 찾아보는 시간이죠. 여기에 있는 체크리스트를 한번 보세요. 이게 바로 핵심 질문들입니다. 나는 적더라도 꾸준한 소득이 있나? 내 빚은 대부분 은행 빚인가? 아니면 까다로운 사채도 섞여 있나? 연체한 지는 얼마나 됐지? 이런 질문들에 솔직하게 한번 답해보세요. 이 답변들을 가지고 아까 그 표를 다시 보면 5가지 길 중에서 어디로 가야 할지 정말 명확하게 보이실 겁니다. 결국 오늘 이야기의 결론은 딱 하나입니다. 진짜 위험한 건 빚이 많다는 사실 그 자체가 아니에요. 두렵다고 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그게 가장 위험합니다. 오늘 얻은 이 정확한 정보로 막연한 두려움을 이겨내세요. 분명히 다시 일어설 길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 길은 여러분이 용기를 내서 첫걸음을 떼는 바로 그 순간 눈앞에 나타날 겁니다.